옛날에는 뭐 젓가락도 찍어 먹는 데 있고 뭐 그랬어요. 비었고. 1년 내에 먹었어. 1년 내에. 1년 내요? 계산대로 조금씩 쓰고. 많이 못하고 희쁘다고 살림살이 못하다고 부지런도 짜네. 값비싼 고기나 생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작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화려한 재료 사이에 숨어서 우리의 밥상을 완성하는 길이 약 3.5mm, 무게는 겨우 3mg. 참깨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제유소가 있네. 육통 제유소. 이따 여기 한번 와봐야지. 제유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기름을 만드는 곳이죠. 거리 곳곳에 몇 집 걸러 제유소가 있는 이곳은 경상북도 예천입니다. 이 참깨하고 참기름 이야기를 어느 지역에 가서 하면 좋을까 생각해보다가요. 여기가 경상북도 지금 예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참깨가 유명한 게 임금님께 참깨를 진상했다는 그런 그 특산물이 나는 고장이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보니까요. 이 참기름 짜는 집이 참 많습니다. 뭐 제유소 이쪽도 제유소. 이거 굉장합니다. 이 집인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주인이네. 아 그러시구나. 제유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여기 예천읍에만 한 20몇 군데 돼요. 네. 여기 깨가 왜 유명해요? 예천이 원래 유명하잖아요. 소질이 좋을 게네. 알도 양고고 씹으면 오도록오도록 그래요, 참깨가. 기름은? 기름도 많이 나고. 요래 보면은 이래 눌리 보면은 오들오들해. 참깨가 양그러가지고. 직접 재배한 참깨입니다. 진짜 참깨 오리지널 수입깨가 아니고. 두말 할 것 없이 진짜 참깨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예천군 사람들은 너나 없이 농사지은 참깨를 제유소로 들고 나옵니다. 참기름을 짜서 자식들에게 나눠주려는 겁니다. 아 이게 화덕이에요. 전기 화덕. 예. 허허. 옛날에는 가스였는데 지금은 이제 전기. 근데 이 냄새가 이 동네를 흔드는 것만 지금 저기서 걸어오는데 그냥 냄새가 나요. 참깨를 많이 볶을수록 참기름은 더 구수해지지만 몸에 안 좋은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참깨는 210도에서 30분가량만 볶습니다. 추석을 앞둔 제유소에서는 손님도 주인입니다. 다른 사람 깨랑 혹시 밝히진 않을까? 외국산 깨랑 섞이진 않을까? 참깨 주인은 제자식 뒷공문이 바라보듯 합니다. 백빙으로 주소 치고 뭐 봉건 짜면 뭐한 연한빙 짜야 돼요. 아들 딸이 칠남매래. 칠남매? 그 시동상 있지, 동서 있지, 뭐 그리 이리저리 사돈 내주지 이리 많이 더 말서 짜요. 아 예천 분들은 보면 인심이 좋으신가 봐. 다 사돈 분들까지 다 뭐 챙기시대. 사돈을 챙겨야 돼. 내 딸, 저게 나무 딸을 내 며느리 삼아가 사게. 드디어 참기름이 나옵니다. 한여름 참깨밭에서 흘린 땀방울이죠. 세대를 짜면은 1.8리터 한 병이 나와요. 세대를 짜면. 3kg 600원. 예. 그러면은 얼마야 원전이? 그만 66,000원하고 짜는 공전하고 73,000원. 2.8. 그럼 이게 75,000원이구만. 예. 자, 그 싸지 않네. 옛날엔 요거 한 방울씩 그냥 요만큼씩 그냥 배 먹었는데 이제는
이게 뭐 중국 건지 뭔지 모르지만 숟가락 콸콸 따라가지고 그죠? 너무 흔해 참기름이. 그래서 이제 그 극히 꼬신 것도 모르고 그냥 드시는 것 같아요. 그냥 기름이다 그러니까 먹는 거지. 예. 비빔밥을 해 먹어도 많이 드시- 기름 달라고 그러면 이만한 병을 그냥 갖다 줘. 잡수라고. 참 기름 인심이 좋아졌어요 요즘. 근데 여기 와 보니까는 이거 알고서는 이게 국산 이 깨에다가 헛맺는 거는 한 방울도 아까운데. 이거 한 병 꼭 사가지고 가야지. 지금 한 7, 8만 원 오는 거야 한 병에 그죠? 이야. 참기름집 앞에서 기름 짜러 온 사람들이 양푼 비빔밥을 만듭니다. 갓 짜낸 참기름이 비빔밥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제유소인이 맛볼 수 있는 가장 신선한 참기름. 진짜 맛있다. 금방 짜서 진짜 고소하다. 참기름을 넣고 향이 그래. 진짜 맛있어. 금방 짜낸 참기름 하나에 신사의 품격 못지않게 사람을 붙드는 비빔밥의 품격이 생깁니다. 아삭하게 먹어야지. 한 방울이라도 아까운 참기름에다가. 얼마나 맛있는데? 아유, 맛있습니다, 아주. 최고로 맛있습니다, 아주. 안동과 봉화를 곁에 둔 예천은 뭔가 고요하고 옛스러운 풍경을 안고 있습니다. 그 풍경의 근간에는 예천을 관통해 흐르는 낙동강의 상류 내성천이 있습니다. 4대강 개발 사업으로 강가 모래톱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예천 곳곳에서 만나는 강변 모래밭은 참 남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래톱이 참깨 농사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걸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이 모래톱이 쭉 쌓여 있죠. 그러니까 이 깨는 밑에 그 배수가 잘 돼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토사 때문에 여기가 아마 말하자면 깨가 잘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깊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짐작으로 그렇습니다. 이장님 여기 계세요? 강변 가까운 곳에서 깨 수확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덕분에 우리가 깨맛으로 삽니다. 지금 이게 무슨 깨라고요? 여기 흑임자 검은깨입니다. 자, 우리 카메라가 또 봐야 돼. 나만 봐야. 아, 요게 흑임자네 이게. 희한해. 희한하네. 어쩜 이렇게 까만 알이 찬 까만 알이. 그러니까 여러 개 들었어요. 하하. 개수가 60개 들었다 그래. 미안해. 하하, 요거 참 신통하네. 어쩜 이렇게 머리 우리 이장님 머리 색깔처럼 새카매 그래? 아이고 참 부럽수다. 참깨는 물고 있는 흙을 싫어합니다. 뿌리가 물기에 금방 썩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깨가 한창 자라는 한여름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1000mm가 넘습니다. 그래서 흙에 물 빠짐이 좋지 못하면 참깨가 잘 못 자랍니다. 그런데 예천의 흙은 모래 성분이 많아서 참깨한텐 딱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천 참깨 같은 경우는 배수가 워낙 좋으니까 장마철 비가 많이 오더라도 돌아서면 배수가 바로바로 돼져버리고 사질 양토 모래 땅이 이러다 보니까 익을 때 돼버리면은 아주 여문 상태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참깨를 놓고 짜더라도 예천 거는 품질이 좋고 향이 강하고 그래서 타 지역하고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예천에서도 낙동강 상류 인근 마을에 참깨 주산지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과 모래톱 그리고 참깨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동안 연결되어 왔던 거죠. 오늘 이 흙이 모래가 여기 섞였어요? 예. 있어요. 됐지. 눈으로 확인해야지.
근데 우리가 볼 땐 어휴 이게 막 뜨끈뜨끈해. 예. 이게 모래가 섞였는지 뭔지 아나? 그런데 여기 지금 어제 같은 경우 비가 왔는데도 네. 비가 와서 이게 흙이 다지게 되면은 이렇게 뭉치면은 똑같이 뭉쳐져야 되는데 수분이 많아도 이렇게 흐트러지는구만. 그래서 아 요런 땅에 필요로 온. 예, 배수 과정이 예. 아주 상당히 좋은 거죠. 참. 배수가 안 되면은 참깨가 성장하는데 아주 그 성장률이 저조하지요. 예. 참깨 한 알과 낙동강변의 모래 한 알은 한 식구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이고 깨가 아주 오래만 살대. 깨가 요거 안 돼요. 아이고 깨가 너무 쏟아지네. 참깨가 쏟아집니다. 한여름 노심초사했던 어머니의 마음도 모두 털려나갑니다. 낯을 들고 베어내기 전까지는 아무도 상담할 수 없는 것이 참깨 농사입니다. 태풍 한 번 불면은 깨때는 속절없이 그냥 쓰러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런 참깨로 만든 참기름은 그야말로 부엌의 상객이었습니다. 집안 유리병이 많아 그렇지 그때 유리병도 없었어요. 그런데 고다 이어가지고 요다 위에다 뽀한 헝겊을 여러 매가지고 탱탱 담아서 저 천장에 갖다 달아놨다가 그래 이제 귀한 손님이나 오시고 이제 기고 제사나 드면 그거 내가지고 종자다 조금 따라가지고 그래 먹어도 그렇게 맛이 있었어요. 원래 깨 잘려면 기름 많이 나겠다. 병이 나고 이러면 깨가 이래 씹어보면 좀 씹지그리하고 뚜그리 하고요 이게. 또 뻘겋고 잘려면 씹으면 고소무리하고 맛있고 이래. 생걸로도 그렇게 맛있어요. 깨끗이 씻은 참깨를 무쇠솥에 볶습니다. 장작으로 쓰이는 것은 깨다 털어낸 바짝 마른 깨때입니다. 깨다리로 이걸로 깨나무로 깨를 볶으면 다 닦고요. 왜요? 어이? 왜? 이거는 딴 걸로 볶으면 불강이 너무 시가지고 깨가 타고 이걸로 이제 떼면 서서히 탈게는 깨가 이제 서서히 볶이라고. 소금 뒤 밑에 골고루 이래 가야만이 이게 골고루 되지 한자로 가면 한참 가잖아. 길쭉한 깨때를 아궁이 깊숙한 곳 고르게 밀어 넣습니다. 깨때는 제 몸을 태워 한여름 품었던 씨앗들에게로 열기를 전합니다. 참깨는 그 마음을 알까요? 어머니의 마음을 자식이 어찌할까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치를 참깨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깨가 잘 여물었기 때문에 많이 튀지. 볼록볼록하게 튀지. 볼록볼록 하잖아. 좀 먹어봐. 아이고 뜨거라. 아우 맛있다. 고소합니다. 참깨 터는 날 신올리 마을 분들은 깨강정을 합니다. 조청의 깨를 듬뿍 섞습니다. 참깨 농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옛날엔 참깨 강정을 쉽게 만들질 못했습니다. 아주 하면 그저 저쪽거리만 가도 막 냄새가 나고. 가만히 못 먹어. 아 이제 뭐이기만 쓰는데 하노. 냄새나. 뭐 맛있는 거 몰래 못 해 먹겠어요. 야. 전 세계 곳곳에서 재배되는 참깨는 인류와 함께한 역사는 무려 200만 년이나 됩니다. 인류가 기름을 얻는 데 이용한 가장 오래된 곡물이죠. 200만 년 전 사람들은 참깨가 사람 몸에 좋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육과 뼈를 강하게 하고 오장을 윤택하게 하는 참깨는 여러 곡물 중 가장 으뜸이라고 해서 거승이라고 불립니다. 묵은 쌀로 한 밥입니다.
묵은 쌀 할 때 이래 하면 밥이 더 부드럽고 쌀씨도 안 채놓고도 그냥 기름을 살 두르고 그냥 이제 뭐 부를 때 밥을 해도 되고. 추수를 하기 전 쌀이 가장 맛이 없을 때 부엌엔 갓 짠 참기름이 들어옵니다. 그 참기름으로 햅쌀을 기다리며 밥맛을 돋구곤 했죠. 이거 떠가지고 가서 저기 작물 넣고 비벼 잡숴봐요. 얼마나 맛있는가. 이래 식복 있는 이래 다 해놓고 뭐 잘 됐다 밥이. 참기름 냄새가 고르게 배어 들어간 밥은 꾸미지 않아도 아름다운 사람처럼 그 자체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합니다. 얼른 와, 얼른 기름 짜러 가고 얼른 와. 기름 짜러 갑시다. 한 해 참깨 농사를 가뿐히 머리에 이고 읍내로 향합니다. 기름 짜러 왔어요. 안 되나요? 기름을 넣어서. 내가 1등.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지금 이래가지고 있으면 어쨌단 말이래. 뭐야, 그 뭐. 바쁘기는 뭐 바빠? 기름을 짜러 짜야 주정을 쉬지. 내가 바빠서 새도 오늘 왔지. 야, 못 살아, 진짜. 진짜 못 살아. 우리도 못 살아. 추석을 앞두고 예천에서는 제유소만큼 바쁜 곳이 없습니다. 참기름 1.8리터 한 병 짜는데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참깨를 들고 와도 한나절은 속절없이 기다려야 하죠. 한 번 기름을 짜내고 난 깻묵은 수증기를 쏘여 한 번 더 짜냅니다. 그래서인지 2번 짤 때 기름의 양은 더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기를 너무 많이 쏘이면 기름이 묽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깻묵이 두껍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위에 이렇게 조금 덜 짜인 게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다 하기 위해서요. 싹싹 다 짜줘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안 나와. 이제 다음에는. 암만 해도. 신월리 마을 분들이 이곳을 단골로 찾는 이유입니다. 기름기라고는 없을 것 같은 딱딱해진 깻묵에서도 마지막 기름이 나옵니다. 물론 양은 얼마 되지 않죠. 3번 짜낸 각각의 기름 양입니다. 내가 부을게. 바쁜데 길래는 딴 거 봐요. 내가 부어가지고 갈게. 알았어. 네. 노심초사 참깨 농사를 짓고 말리고 털고 모아서 여기까지 온 과정을 생각해보면 마지막 기름 한 방울을 짜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아이고 기름 많이 났다. 안녕하세요. 예, 예. 잘 보여요. 또 다음에 한 번 더 올지 몰라요. 네. 한 개는 우리 큰아들, 하나는 이제 둘째 아들, 또 요 하나는 셋째 아들, 요 하나는 넷째 아들, 요거 하나는 막내 딸 보여주고, 요거는 하나는 우리 맏며느리 사돈이네. 딸 사돈 한 병 줘야 되지. 우리 막내 아들 처갓집에 한 병 줘야 되지. 그러니까 앉아 더 짜야 되지. 어머니 참기름을 바라는 자식들이 5입니다. 추석 때 오면 한 병씩 안겨주는 기쁨이 참기름보다 고소합니다. 그 맛에 허리 굽는 줄 모르죠. 이렇게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꾸 그거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로 나간 자식들은 무얼 먹고 사는지 어머님 노상 궁금합니다. 도시에선 참기름이 귀하다는데 걱정 마라. 예서 가져가라. 아직 어머니 곁에 있으니 안심해라. 참기름은 자식들을 향한 어머니의 웅변입니다.
여기가 벌써 기름 냄새가 동네가 꽉 찼습니다. 지금은 뭐 이 식용유가 지천이지만 옛날엔 기름이 아주 참 귀했죠. 뭐 이 들기름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참기름 외에는 기름이 어려웠는데 그땐 뭐 피마자 기름 이런 것만 있었는데 뭘로 기름을 해잡섰을까 궁금해서 오늘은 이 곡물 파는 데 좀 들여다보고 그래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야, 이거 참 아주. 땅콩은 기름이 맛있어요. 땅콩 기름은?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아주까리를 참기가 나오기 전에는 아주까리. 예, 아주까리. 옛날에 보던 거지 예. 이게. 요걸 짰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주까리 기름이 있죠. 예. 그게 참기름 맛하고 들기름하고 어떻게 돼? 아주까리가 더 맛있나? 참기름이 더 고시하고 저 아주까리는 조금 덜 해도 옛날 어른들은 그걸 삶아가지고 이제 발해서 그걸 짜가지고 드시고 하셨어요. 가격은 좀 많이 싸요. 아주까리가 싸? 예, 참기름이 이제 3.5mm에 뭐 17,000원 같으면 그 피마지 기름은 한 6,000원, 7,000원 요래. 어이구 문이나. 예, 여기 이제 한 대에 4,000원 예 있습니다. 어디 가서 그걸 예, 왜? 어디? 예, 한병 보이죠. 옳지. 이걸 한 병 그럼 가져가서 이게 내가 먹어본 지가 수십삼 년 됐어. 그러니까 이거 한번 먹어보고 6,000원? 여기 있어. 이게 참 이 아주까리가 이게 참 이게 저 기가 막힌 이게 저건데 왜 또 5만 원짜리가 나오냐? 여기시다. 아주까리 기름을 들고 제가 가볼 곳이 있습니다. 예천에서도 아주 특별한 곳, 낙동강 물길이 350도 휘감아 돌아 육지 속 섬이라고 불리는 회룡포에 갈 겁니다. 오는 날이 장날이 올다. 이걸 건너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 내린 비로 다리가 잠겨버렸습니다. 뿅뿅 다리라고 해요. 이 다리를 지가 건너서 여기서 이제 신호를 오면은 여러분들께서 전경을 보실 수가 있는 건데 350도 물길이 돌아나가는 회룡포는 그 각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곳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육지와 연결된 그야말로 육지 속 섬이죠. 다리를 건너가면 5분 안에 갈 곳이지만 차로 가려면 먼 길을 20여 분 가까이 돌아서 들어가야 합니다. 회룡포 안에는 10여 가구만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한 건 한국 전쟁 때부터입니다. 그들은 의성에 사는 경주 김씨들이었습니다. 돌담길 돌아서는 다시 또 한 번. 안녕하십니까. 한국 답사? 안녕하세요. 뭐 맛있게 만드시려고 또 준비하셔? 예, 안녕하세요. 자, 아우 예. 그 우리 사줬을 때 그걸로 한번 뭐 부쳐 먹어보라고 말이죠. 아 예, 네. 선생님. 근데 기름이 들기름도 있고 참기름도 있고 근데 왜 아주까리 기름을 구해가지고 들었죠? 무나 뭐 나물이나 이렇게 볶아 놓으면은 이게 잡내도 없고 구수한 게 맛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곳에 아주까리 기름을 기억하는 어르신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시숙모와 질부 사이인 두 사람은 모두 이 섬 아닌 섬으로 시집을 왔죠. 요 섬 중이야. 그래 섬이라 그러잖니. 울릉도 섬이래요 여기가. 건네 댕길 때요. 영감한테 매달리도 건네가고요. 건네갈 듯하면 그래야만 산비스러면 요런 들어. 물이 요런 가면 요런 들어. 요래 건네가고 돌아서. 비리길이 있습니다. 저기 돌아다니는 비리길이 있어요. 비리길이 있는데 그래 가다가 산길 또 글로 가다 못 가면 저 높은 산말레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고 그 옛날 그 시절만 나면 눈물이 나서 내가 말을 못해. 30한 우리 딸이 올해 41라? 예,
눈물이 나서 내가 말을 못합니다. 책을 싸서 이렇게 시를 주면은 아마 몇 건 될 거예요. 살아온 걸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섬이라면 배라도 띄울 텐데 얕은 물이 휘감고 도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장이라도 가려면 여벌옷을 가지고 물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때 자주 먹던 것이 아주까리 기름으로 볶은 이 무나물이었습니다. 들깨나 참깨가 좀 귀할 때 이걸 썼단 말이죠. 뜰때 참깨는 노는데 왜 김아지는 왜 못 노나? 그런 속담이 있어가 이거 이제. 아이고 천대받았던 기름 정자야 저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이거 참기름부터 마구 젓었는데 드시고 좋다 그래. 네. 양념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예, 조금. 무에다 기름 이 아주까리 기름 이게 별미인데. 예. 아이 건사해. 뭔가 발견하지 못한 애인의 마음 같은 거. 이 아련한 맛, 참 아련한 시절. 아주까리 기름에는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그 아련함이 있었습니다. 까리 동백꽃이 아무리 곱다 해도 동백하네 피어나는 내 사랑만 모으리까 아리아리 동동 서리서리 동동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려. 이야 가수야 가수. 아 이것도 피맞이도 송곳띠는 이 벌거지가 먹네. 요 이펄이 약을 쳤띠는 요 이래 먹잖아요. 아주까리를 심은 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회룡포에서도 이댁에만 심어 놓으셨네요. 대보름에 아주까리 잎으로 나무를 하려고 심은 거랍니다. 이펄이 삶아 먹으면 좋다고 그런 걸 이거. 이거는 삶아 먹으면 참말로 유명해요. 삶아 무치 먹으면 좋아요. 어떤 이렇게 이렇게 큰 거 따먹는 거야? 큰 거 이런 거 따가지고 삶아 놓으면 이거를 요래 쫄쫄 훑어가지고 그래 먹잖아. 신 거는 요래 심줄을 훑어가지고 먹어. 좀 이따가 그것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거 좀 맛있게 먹는 것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어머니? 인제 따면 되는가? 안 되지. 왜요? 지금 따면 안 돼요? 안 되지. 저렇게 따야 되지. 이제 설이 올라가면 따야 되지. 아, 설이 올 때쯤? 설이 올 때. 아이고 나 어디 가서 만져야지 못 가라. 아이고. 서리가 와야 맛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잎이 또 있습니다. 바로 깻잎입니다. 사시사철 깻잎을 먹는 지금의 사람들은 설이 맞기 전 딴 깻잎의 그 진한 맛을 모릅니다. 하긴 우리가 먹는 깻잎이 들깻잎인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요. 설이 오기 전 딴 깻잎으로 1년 두고 먹을 깻잎김치를 담급니다. 이건 작년 10월에 만들어둔 건데요. 누런 색깔에서 진한 깻잎 향이 펄펄 납니다. 지금은 들깨를 많이 심었지만 사실 할머니는 들깨를 잡수지 않았답니다. 그때는요 우리 머리 갈 때는 뜰 때는 뜰래 난다고 못 먹는 줄 알았어요. 참깨만 먹고. 우린 그래 놨어요. 예천 분들이 대부분 그랬답니다. 참깨의 고장답습니다. 식용유가 없던 시절, 참기름이 귀하던 시절, 우리 밥상에서 기름 역할을 한 또 한 가지. 네, 그건 돼지 비계였습니다. 돼지 한 마리에서 나오는 기름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름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었죠.
기름 많이 났네. 부잣집에나 거기는 하지 뭐 어른 집엔 그것도 못했어. 아, 이 돼지기름도 못 냈어요? 그래. 아이고 가져가려고 하면 가져가요. 왜 그 콜 치는 집만 하지. 누가 줘요? 아, 그 기름도 못 줘요? 아이고 못 주지. 안 줘요. 콜 치는 집만 쓰지. 귀한 돼지고기 기름에 부침개를 부치면 동네 구석구석 기름 냄새가 퍼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기름이 귀하던 한국인의 밥상이 언제부터 기름 흔한 밥상이 된 걸까요? 공장에서 식용유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 하지만 그때의 식용유는 참기름만큼이나 귀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를 통과하면서 가격이 점점 내려가 대중화되었죠. 참기름이 흔해진 것은 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해서입니다.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산 참깨가 들어오자 참기름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이죠. 예천에서 가장 오래된 제유소. 이곳에서 33년간 참기름을 짜온 이영영 씨는 중국산 참깨가 처음 들어왔을 때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수익계를 갖다가 병아리나 이런 걸 주면은 병아리가 먹고 죽어버리고 하도 약분 처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 갖고 오면은 우리 집에 할머니는 그걸 솥에가 볶으면은 할머니는 몰리 내 빼버려 못 볶아. 내가 이제 대대 볶아가지고 짜는 거는 이제 볶으면 냄새 확 날리 보내버리면 싸나 식어버리면 다 난리 가니까 짜는 거는 할머니가 짜고 깨는 내가 볶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냄새가 되게 심했었어요? 아주 심했지. 막 늦춤이 좀 구역질이 나가지고 늦춤을 지지 흘렸다고 일을 못하고. 중국산 참깨에서 약품 냄새가 사라진 건 불과 5년 안팎의 일이랍니다. 그런데 예천에서 참깨 취재를 하면서 전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이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입되는 양이 자꾸 이제 중국 거라고 자꾸 이렇게 알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거기 큰 오해입니다. 중국은 가장 많은 양을 수입을 하고 가장 많은 양을 수출하는 나라 이중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인도라든가 미얀마, 수단 이쪽에서 나는 거를 중국이 사서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은 가만히만 바꿔서 다시 우리한테 수출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군요. 참깨는 중국, 인도, 미얀마, 수단 등이 주요 생산국이군요. 인도나 수단의 참깨는 요즘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중국 자체 생산량은 경제 성장의 영향으로 자국에서 거의 소비되기 때문이죠. 수입계는 짜면 국산계보다 기름이 더 많이 나. 아무래도 알이 크니까. 그러니까. 향이나 그런 건 어때요? 향은 뭐 이게 되면 택도 없지. 냄새 맡으면. 택도 없지 그러면 이게 되면 국산게 되면.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한국은 좋은 참깨가 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여름에 강수량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참깨의 항산화 물질은 좋은 환경에서 자란 외국 참깨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기특하기도 해라. 왜일까요?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강인함이 만든 결과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깨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아들 주는 거 뭘 하면 아깝겠어요 그래. 이래가지고 뭐 이래 무치 나놓으면 뭐 이것만 해도 밥 먹어요. 힘든 삶의 시간을 관통해 무언가를 이룬 역사. 그래서 나의 본성으로 회귀하듯 우리는 진짜 참기름을 끊임없이 그리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달이 차면 자식들이 옵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고소한 음식을 내놓으시겠죠. 그 손끝에서 모두가 행복한
저녁이 될 겁니다. 9번 말려서 이걸 갈아. 예천에서 가장 오래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참깨의 약성이 제게 맞나 궁금해 한의사 선생님께 진맥을 청했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시면 목이 쉰 목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호흡기를 도와주고 폐를 윤활하게 해주는 게 이 검은깨의 효능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현재 목을 많이 쓰죠. 기침하고. 그래서 이 감기가 목 감기가 제일 빨리 와요. 그렇죠. 지금 감기가 맞습니다. 들리는 상태거든요. 최 선생님은 이제 검은 깨하고 호두를 많이 갈아서 하루에 한 3g씩 계속 복용하면은 피로가 없어지고 연세가 많으면은 대략 이제 쥐가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는 뭐가 좋으냐면 이 깻잎, 이 잎을. 이 참깨잎은 안 먹지 않습니까? 참깨잎을 먹습니다. 들깨잎만 먹는다는데 참깨잎도 먹어요? 예, 참깨잎 먹습니다. 효능이 이 기혈을 도와주고 또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참깨잎이 풍을 예방하는 데 좋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저와 같이 나이가 된 사람들에게 참깨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알갱이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황금깨 좀 구경하러 왔어? 네, 황금깨입니다. 이게 진짜 황금색이 나네요. 외국산 참깨에 맞서 한국 고유의 품종을 개발했다고 해서 찾아와 보니 그 색이 과연 황금빛입니다. 황금빛 참깨는 수확량도 많고 기름도 많이 나오는 특징을 가졌답니다. 외국에 없는, 그래서 소비자가 빛깔만으로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참깨가 되는 것이 이 황금빛 참깨의 목표죠. 눈이 다 매울 정도네요. 향이 아주 그렇지, 진합니다. 굉장히 진하네. 지금 들고 계신 게 이게 참기름입니까? 그냥 보통 참기름? 일반 참기름. 야, 잠깐만. 이거 진짜 뭐 이게 안 되네. 성부가 안 돼. 이게 훨씬 고소하고 묘한 맛이 나네요. 여러 가지 있네. 아이 오늘 맛있는 거 많이 한다. 음식도 잘하고 나는 얻어먹으면 맛이 있어. 우리 며느리 한 게 맛이 있어. 조인선 씨 댁은 황금빛 참깨를 재배합니다. 오늘은 기름을 짜고 남은 참깨를 가지고 임자수탕을 만들 생각입니다. 임자수탕에 들어갈 국수는 어머니가 만듭니다. 며느리 조인선 씨는 나서지 않습니다. 네, 이유가 있죠. 국수를 처음에 시집와서 한번 했었어요. 하는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후로부터는 다시는 못 해봤어요. 시아버지의 불효령에 갓 시집온 며느리는 잔뜩 주눅이 들었죠. 바늘귀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가늘게 뽑아야 한다는 국수 면발.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도 며느리는 국수만큼은 손을 못 댑니다. 황금빛 참깨를 꼭 짜내니 뽀얀 밑국물이 만들어집니다. 가늘한 밑국물을 붓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의 보양식 임자수탕입니다. 네, 이번엔 검은 깨를 가루를 내 찹쌀가루에 섞습니다. 흑임자죽을 만들 겁니다.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여자라는 아내라는 말은 아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아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의 집안에서만 생활해야 되고 집 밖을 나가면 안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라도 나가면은 또 엄마들이나 뭐 모이면 저녁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녁 시간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버님은 며느리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며느리하고 같이 먹겠다고. 그 어머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다 해주셨죠.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짓말도 많이 했어.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다녀도 절대 왜 이제 오느냐 아니면 또 나가느냐 이런 말씀을 절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날 이전까지 저한테는. 그 뭐 오히려 주위의 사람들이 아우 누구 며느리 또 나가네 이래도 볼 일이 있어서 나가지 젊은 사람이 볼 일 없겠냐고 이렇게 딱 막아주시고 이러니까. 어찌 보면 부모가 효자를 만들고 효부를 만듭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며느리가 만든 음식이 어머니 입에 맛있는 이유는 며느리가 어머니를 좋아해서입니다. 음식만큼 상대적인 것은 없으니까. 칼도네 전문 칼도. 이 댁에서는 찬바람이 불면 꼭 해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참기름을 약간 두르고 먹기 좋게 쓴 돼지고기 삼겹살 부위를 넣습니다. 참기름이 소독도 되고 맛의 향도 내지만 모든 음식에 들어가면 이게 소독도 역할을 한다 그래요. 비린내라든가 아니면 육류의 그 특이 냄새를 좀 제거를 해주고 소독 겸 제거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참기름은 영어로 세사미 오일이라고 부릅니다. 세사미는 항산화 기능을 담당하는 참기름의 주요 성분이죠. 설날 저녁에 이렇게 놀다가 윷놀이하고 뭐 놀다가 야화로 드시고 사랑해서 시어른들이 뭐 이렇게 노시다가 야화로 집에 가주랑 그러니까 많이 드셨어요. 참기름에 볶은 돼지고기와 묵은 김치를 푹 끓이는데 여기까지 보면 그저 단순한 김치찌개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도토리묵을 올리는 순간 그림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김을 한번 올려서 참기름 살짝 뿌리고 김 올리고 통깨 뿌려서 먹으면 맛이 참 제맛이에요. 묵은 따뜻해질 정도로만 끓입니다. 마지막은 참기름이 장식합니다. 시작과 끝이 같군요. 이것이 바로 이 댁에서 만드는 태평추입니다. 태평추라는 이름에는 평화롭게 하루의 일을 반추하면서 먹는 음식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 집안의 음식에는 그들만이 아는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는 지울 수 없는 풍미가 있죠. 이 댁에서는 참기름이 그중 하나입니다. 큰아이가 한 4살 정도 됐을 건데 요 문으로 날아가서 그 하수도에 뽕뽕뽕 붙는 소리가 재밌어가 참기름 한 병 딴 걸 그다 하수구에 다 부어버렸어요. 몇 병 한 몇 병. 다 부어버렸어요. 그래도 손자가 귀해가지고 그거를 안 간 줄은 몰래요. 너무 좋았어. 손자 하는 건 안겠다는 다 좋았어. 그러니까 여기는 또 팻말 팔았다 이거. 참기름이 아무리 귀해도 참깨가 아무리 고소해도 자식이 주는 기쁨만 하겠습니까? 오늘따라 창밖에 비가 오네요. 왠지 모를 도시의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에 바쁩니다. 의심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당신 곁으로 그래서 참기름 앞에 진짜라는 말을 또 붙이고 행여 속기라도 할까 귀를 쫑긋 세웁니다. 참 피곤하죠. 할아버지 건강 어머니의 참기름 한 방울이 위안이 되는 건 그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손자 박지현 할머니 기름 짜 보내주거든. 맛있게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커라. 공부 잘하고. 양계손 할머니 딸인 둘째 딸인데 엄마 몸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아 계시오. 행복해. 우리 엄마 사랑해. 산다는 이유로 자주 못 찾아뵈 기름기가 쏙 빠진 깻묵 같은 손으로 앙상하게 마른 깻대 같은 몸으로 어머니가 만드신 참기름. 그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간다 간다 지키지 못한 약속에 효자 노릇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마음뿐이죠. 비가 더 오기 전에 깨를 털어야 합니다. 할머니는 85세, 할아버지는 91세입니다. 깨가 쏟아지게 살아온 세월이 무려 70년입니다. 그 사이 11남매를 두었고 넷을 먼저 보냈습니다. 나머진 모두 자수성가해 잘 삽니다. 할아버진 할머니를 천생의 배필로 여기죠.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그 옆집에 밥하는 거를 밥 갖다 주고 또 나락 벼주고 그래 도와줬더니 9년 후에 이 사람 중매를 했어. 아, 그 댁에서? 그분이 이 사람을 중매를 했어. 그래 한 것 같아. 그렇게 시작된 부부의 연이 70년. 형편어려운 사람 돕는 게 천성인 할아버지가 운명처럼 자신이 도와준 이웃을 통해 지금의 할머니를 만난 것이죠. 할아버지가 돼지고기를 씁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들어가는 일은 할머니에게 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손떨림이 걱정되기 때문이죠. (70년을) 살았지만 처음처럼, 아니 처음보다 애정 표현은 더 과감합니다. 할머니의 참기름병은 할머니만큼이나 작습니다. 높은 솥이 올라가면 할머니는 까치발을 하고 음식을 합니다. 오늘 메뉴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입니다. 이래놔야 좀 아프면 먹고 이러지. 어머님은 저게 우리 많이 먹을까봐 맨날 일 좀 조금 따라놓고 더 늦게 다 먹고 또 이거 따라오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래 좀 조금 따라놓고 우리 많이 먹을까 늘었다 닫았다 하면 꼬신내 나가고 이렇게 자꾸 끝내. 아들 오면 또 큰 병 내놓고 여기도 또 지름 있고. 긴 세월 다툼 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편함없이 이쁜 사람으로 내가 생각하고 늘 사는데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내하고 70년 만인데 오늘날까지 한마디도 난 그거 못해요 소리 않고 합시다. 아 그렇게 하죠.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득 차서입니다. 할아버지는 손수지은 농사를 전부 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한 가마니씩 나누어 줍니다.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 일에 반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마음이기에 그런 것이죠.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가 또 고맙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을 내서 더 먹고 싶단 말이야. 이웃 사람이 굶어 죽어도 생각을 안 하고 더 먹고 싶어요. 돈으로 더 먹고 싶다. 그런데 그게 평생 가느냐 하면 평생 안 간단 말이야. 많은 돈을 하나님이 좌우해.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딴 데로 가거라. 뭐 그 집에 있지 마라. 하나님이 지실래. 뭐 언제 간 줄도 모르게 다 간단 말이야. 이걸 모르고 그걸 고르게 살만 좋은데 더 그러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진 마음 하나, 욕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 마음 하나 내려놓고 70년을 행복하게 삽니다. 이웃을 도우면 자식들은 저절로 잘 된다는 것이 할아버지의 생각입니다. 자식들에게 줄 건 참기름뿐입니다. 지름 잘 따가지고 와요. 고맙습니다. 올해 털어낸 마지막 참깨를 짜러 길을 나섭니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깨 같고 참기름 같은 끝까지 각인되어 사라지지 않는 진심. 어머니의 참깨 하나, 참기름 한 방울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날 하날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지 잘 안 보이시죠? 이게 하날은 아주 가볍고 적습니다. 이렇게 이 하날은 있어도 그만이고 뭐 없어도 그만이죠. 그런데 이 하날 하날들이 모여서 부서지고 또 짓이겨지면서 깨소금이 되고 기름이 돼서 밥상을 완성하는 귀중한 식재료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의 고소한 참기름 앞에선 이 깨알 하날 하날의 가치를 감히 말할 처지가 되는지 고개 숙여 묻고 싶습니다.